오늘 기자수첩 넘어가 보죠.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 표결이 부결로 결론 났고요. 났습니다. 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역시 국회에서 된다 안 된다. 여야 간의 충돌이 일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예. 이거 국민 관심사라 모두 아시는 얘기고. 그런데 거기에 기독교가 왜 끼어들어서 문제에 그 한 중간에 복판에 놓이게 된 걸까? 오늘은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후보와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 언론 보도 보면은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한 어떤 여론전에 기독교 진영이 앞장서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뭐 신문 제목들만 제가 간단히 읽어보면 예. 김희수 임명 부결의 배후는 보수 개신교 물음표가 딱 붙었습니다. 정치권 동성애 논란 왜 반공 보수 대체제가 된 기독교 이념 보수. 예, 반공으로 쓰다가 안 되니까 동성애를 쓴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반공 보수 위기 탈출에 악용된 성소수자의 혐오와 차별, 성소수자 혐오, 김희수를 낙마시키다. 이런 신문 제목들이 쭉 떴습니다. 예. 요약하자면 보수 기독교 진영이 물론 일부겠습니다만 성소수자 특히 동성애자 혐오를 정치에 연계시키면서 김헌재 소장 후보를 낙마시켰고 그 다음 화살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에게 집중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언론은 거기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보수 기독교 진영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 두 사람이 반드시 떨어져 낙선해야만 된다는 명확한 동기는 안 보인다. 표면적으로는 동성애는 기독교 교리에 어긋나니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이 두 후보자는 진보적인 성향이어서 동성애를 편들고 있으니까 떨어뜨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세상에서 엄청나게 나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한국 개신교는 유독 동성애만 증오한다고 하면서 그 배후에 재판관들이 또 있다 하면서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후보를 공격하는가라고 언론들이 묻고 있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정치적인 게 깔린 거 아니냐 뭐 그런 이런 얘기인 것 분석을 같습니다.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대선 과정에서도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동성애가 합헌이 된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왔던 그러니까 뭐 거고요. 동성애에 대한 반대는 당연히 기독교 교리니까 그렇게 예, 외칠 뭐 수 그럴 수 있는 있습니다만 거죠. 예. 지금 어떤 정치적인 것도 배후에 깔린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네. 언론이 하고 있다. 보수 기독교 진영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는 성소수자 관련 정책이나 법안들이 만들어지려고 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국민으로서 입법 반대 청원을 할 수도 있고 시위도 벌일 수 있고 다 하는데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김 재판관은 가짜 기독교인이다.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도 가짜다 등등의 소문까지 붙어가면서 인신공격과 함께 그다음에 문자 폭탄을 이제 날리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개신교인들이 모이는 카카오톡이나 밴드 채팅방에 이제 뿌려지고 있는 거죠. 김희수 저 판사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세길교회의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만 그 그렇죠. 교회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언론들이 제기하는 의문은 그 뒤에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동성애를 막자는 것이냐, 좌파를 막자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정권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냐. 분명히 얘기해봐라.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상의 문제가 아닌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런 여론들을 만들어내는 배후가 있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걸 뭐 수사하지 않는 한? 예. 의심할 만한 구석들을 이제 지적하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문자 행동. 국회의원들에게 문자를 막 보내서 압박하자. 두 사람을 떨구라고. 문자 행동 지침 내용에 뭐가 있냐면 국회의원 모바일폰 전화번호를 다 모아놨습니다. 이거를 붙여넣기 하시고 예약 전송을 걸어 놓으시고 이렇게 이제 쭉 이제 설명이 돼 있고 그런 부분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전교조를 법의 노조라고 칭한 부분도 있습니다. 법 외 노조죠. 그렇죠. 나중에 또 자기들끼리 고치자고 합니다. 또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도한 국제인권법위원회를 주도한 편향된 국가관을 갖고 있는 이 사람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인권법위원회라고 하는 법조인들의 단체까지 이제 몰아가는 거죠. 진보적인 단체라고 해서. 그다음에 자기들끼리 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이 글은 지우세요. 우리 진영에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보수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를 반대하기 때문에 나섰다면 우리 진영이라고 부르고 진영이라는 표현, 이런 정치적인 표현을 썼겠는가? 우리 진영에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보수 기독교인의 순수한 동성애 반대 의지와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진영 논리가 막 뒤섞여 있는 모습이 살살 보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의심을 받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후에 어떤 기독교 세력이 있느냐, 어떤 정치적 세력이 있느냐는 조금 더 진행되면서 이제 예. 드러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지켜봐야 되고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권력의 상호작용을 보면 진보 개혁 정권이 들어서면 기독교의 성장세가 멈칫합니다. 왜냐하면은 보수 정권은 이념적으로 냉전 이데올로기가 강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북측의 도발과 우리 쪽의 대응이 충돌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집니다. 예.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위안을 찾기 위해서 교회로 더 모이는 요인이 생기죠. 반대로 진보 개혁적인 정권이 들어서면 역시 이념적인 냉전 이데올로기 기반이 약해지죠. 그리고 뭐랄까요. 진보 개혁적인 정권이 들어서면 언론이 활성화됩니다. 아하. 그러면서 기득권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보도가 많아지죠. 예. 그래가지고 대형 교회의 비리들이 또 더 공격 대상이 됩니다. 그게 언제부터냐면 1998년부터 2003년까지 MBC 시사 매거진 2580,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뭐 등등등, MBC PD 수첩 등등등이 다 대형 교회와 기독교 이단의 문제를 크게 다뤘습니다. 이때가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인 거죠. 쭉.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때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 보수 기독교 교회를 설득해서 반공의 보루인 개신교가 좌파 정권을 어떻게든 막아줘야 된다라고 집중적으로 운동을 벌이자고 한 사람이 월간 조선의 조갑재 선생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어떤 하나의 흐름이 되어서 쭉 이어지면서 기독교계와 뉴라이트 진영이 만나는 접점이 된 거죠. 그때부터. 예. 그래서 지금 김대중 노무현 때와 비슷한 데자뷰처럼 보이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렇군요. 그때는 반공을 국시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좌파를 몰아내야 된다였는데 지금은 거기에 동성애라는 것이 살그머니 결합된 형태가 보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지금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죠. 정확히 해야 될 것은 아까 김희수 이제 뭐 후보자 아닙니다. 뭐 법관 예. 김희수 법관을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정확히 할 것은 김희수 후보자는 동성애를 지지한 게 아니고요. 그렇죠. 이분이 정확히는 뭐라고 했냐면 군형법에서 군대 내 동성애 처벌 규정이 좀 불명확하다. 예.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소수 의견을 낸 게 답니다. 그렇죠. 이걸 그냥 확 군대 내 동성애 찬성론자 이렇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만들어버리고 김희수 재판관의 의견은 동성애의 어떤 기미를 보이고 있는 두 사람을 갖다가 기강을 어지럽히고 군의 전력을 떨어뜨렸다고 해서 처벌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군 전력이 뚝 떨어졌다는 그 사람들 때문에라고 하는 명확한 이유가 없는데 불명확한 법리적으로 사실은 판단을 법리적으로 한 거거든요. 너무 지금 애매모호한 법을 가지고 그렇게 처벌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소수 의견을 냈던 건데 이걸 이제 크게 키우면서 동성애 옹호론자다. 뭐 이렇게 이제 몰고 가고 있었던 거죠. 다양한 의견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걸 정치적인 의도와 연결시켜서 여론몰이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적인 어떤 교리의 문제나 이런 건 다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활동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거지만 정치적인 의도와 결합되면 나중에 교회가 또 역풍을 맞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이제 조심히 살펴봐야 될 거죠. 여기까지 상당히 민감한 주제 오늘 풀어주셨어요. 편상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